익스트림 시츄에이션에서 드라이빙 하시는 분은 PCCB 1300만원 돈같이 개따봉입니다. 개따봉.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생긴 거를 무슨 포르쉐 무슨 다이내믹 쉐시 컨트롤 무슨 그다음에 무슨 포르쉐 토크 벡터링 어드밴스드 어쩌고 그런 거 집착하면 약간 없어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포르쉐 옵션 고르기 지금부터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옵션 고르기를 이렇게 과정을 가면서 옵션을 넣을지 말지 빼는 것도 재미있는데, 포르쉐를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PCCB,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라고 이제 포르쉐에서 명칭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카본 브레이크입니다. 요 PCCB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포르쉐를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옵션 넣지 않을 거고요. 영상을 찍다가 제가 사실 약간 이거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만한 가치가 있냐, 특정 상황에서는 진가를 발휘하고요. 특정 상황에서 그런 특정 상황을 공도로에서 이제 느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공도로에서도 이 브레이크의 장점이 있기는 있지만 또 공도로에선 이 브레이크가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특정 상황에서의 그 진가를 이해하고 내가 이 옵션을 넣을지 말지를 포르쉐를 구입하는 사람은 좀 알고 이 옵션을 넣든지 빼든지, 안 넣더라도 알고 빼자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사실 저의 바람이긴 한데, 포르쉐를 구입할 때 차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문짝 두 개가 좋아, 혹은 나는 그냥 돈 많으니까 그냥 포르쉐 좋아, 예쁘게 생겼어 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사람도 현실 세계에선 사실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PCCB에 대한 거를 좀 이 정도는 이해하고 구입하면 어때? 라는 저의 생각이 욕심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품격 닥신TV에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CB의 장점은 이제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현가하 질량 측면에 대해서 강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샤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감속, 연비, 제동거리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가하 질량이라는 거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굉장히 익셉셔널한 상황에서만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좀 관심 있는 분들이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 청취자가 생각보다는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포르쉐 사면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뭔지 모르는 사람도 실제 수요자 중에는 사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실제로는 설득하는 과정이고, 저희 엄마를 포르쉐를 사게 해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포르쉐 911이라고 치면 사람들은 사실 다른 거 잘 모르고요.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휠하우스 공간을 봅니다. 근데 이 안에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약간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나쁠 건 없는데 그냥 그런 느낌. 사실 이제 휠 타이어가 굉장히 외관 룩에 미치는 가성비가 크기 때문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개인적으로 검은색 차대가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요런 휠로 딱 바꾼 다음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옵션을 볼게요. 어딨냐 하면 드라이브 트레인이라는 쪽으로 가면 PCCB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1310만원짜리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을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바뀌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진짜 이 포르쉐의 외관 뽀대의 완성은 결국 이제 휠하우스 공간인데, 휠이 얼마나 어울리고 멋진 휠이냐, 그 휠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랑 이쪽 안쪽의 영역이 조금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게 그냥 후덜덜한 포스로 느껴집니다. 뭔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차량을 딱 보면 그냥 뭔가 이런 느낌, 진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 샤넬백, 막 샤넬 여기 써 있고 루이비통 이런 건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넘사벽인 건데 이렇게 겉에서 티가 안 나. 이렇게 막 브랜드 이렇게 써 있지도 않고, 정말 막 요런데 이렇게 살짝 돼 있는데 거의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는 사람이 딱 볼 때는 야, 저건 진짜 비싼 건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겉으로도 티도 별로 안 나고 그런 느낌의 이제 휠하우스 공간입니다. 그런 포스, 엄청난 포스죠. 그래서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 휠 공간을 꽉 채우고 있고 이 갤리퍼가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PCCB 약간 시그니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관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닥신 TV는 아니고 이거의 이제 현가 질량 측면에서 그 진가를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엄마는 뭘 알아야 되냐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선택하면 이 갤리퍼가 이제 노란색인데 이게 진짜 비싼 거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진짜 그냥 소위 얘기해서 진짜 개뽀대다. 진짜 뽀대의 완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색깔에 개인적으로는 이 색깔에 이 휠에 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옵션을 하면 정말 그냥 외관은 뭐 내부 카본 무슨 뭐 윙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무슨 뭐 LED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이게 그냥 진짜 외관은 포스가 장렬이죠. 티나지 않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포르쉐 공식 홈페이지에서 PCCB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죠.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는 with yellow coated aluminum fixed caliper. 그 갤리퍼가 노란색으로 코팅되어 있고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재질을 더 가볍게 하려고 그런 거고요. is the ultimate upgrade. 극강의 업그레이드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 PCCB는 포르쉐의 극강의 업그레이드입니다. For your Porsche. 너 포르쉐의 진짜 ultimate upgrade다. These large cross-drilled brake, 이 브레이크 디스크는 provide considerable great power, 굉장히 센 파워를 준다. For exceptionally short braking distance, 굉장히 브레이킹 디스턴스를 브레이크 거리, 제동 거리를 굉장히 짧게 해준다. 그리고 maximum braking safety and greater control in extreme driving situation. 그게 다 같은 얘기는 아니고 브레이킹 거리를 짧게 해준다는 이제 관성 모멘트 값이 줄어서 브레이크 회전하는 이 휠 타이어 세트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브레이크 갤리퍼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이 적고 그래서 그 거리를 짧게 해준다는 측면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더 제동에 대해서 강력한 브레이킹 토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maximum braking safety and great control in extreme driving situation.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정확한 표현이 여기 있었는데 extreme driving situation일 때 소위 해서 이제 서킷 주행할 때 굉장히 익스트림한 주행을 할 때 great control을 준다. 이게 왜 이게 이제 현가하 질량의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도로에서는 우리가 그립 주행을 하기 때문에 현가하 질량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공도로 주행을 하면서 현가하 질량을 느낀다? 거의 거짓말에 가깝고 또 세라믹 브레이크는 50%만큼 가볍다. 아이론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그것이 enable better grip.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립을 만든다. 현가하 질량 때문에 그립을 만들고 driving and ride comfort. 승차감을 편하게 하고 more agility. 컴포트라는 드라이빙 승차감을 선사하는 것도 역시 현가하 질량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현가하는 보다 더 방정맞은 운동을 하게 되고 현가상은 상대적으로 더 방정맞지 않기 때문에 현가상에서는 컴포트로 느끼고 현가하는 더 애질리티가 생기는 이런 상황. 그래서 더 그립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 왜 in extreme situation인지, 왜 그립인지, 왜 컴포트인지, 왜 애질리티라는 표현을 쓰는지가 이해가 가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고품격 닥신TV에서 설명을 드릴 거죠. 그래도 이제 고품격 닥신TV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 PCCB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필요가 없어 라고 넣지를 않든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이래야지 야 노란색 캘리퍼 1300만원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넣을까? 이런 느낌으로 넣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너무 비싼 브레이크? 이러면서 넣지 않는 건 좀 그건 좀 아니니까 아니, 뭐 그런 이유에서 안 넣을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이제 현가 질량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기에 앞서서 한 2, 3분만 그 외에 다른 장점을 빠르게 짚고 지나갈게요. 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일단 그냥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1번 그냥 뽀대가 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차 뭔가 달라 보여 하는 느낌의 이제 뽀대를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브레이크는 이제 분진이 날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휠이 되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지저분하지 않고 굉장히 청결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고요. 내구성이 아이론보다 한 10배 정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로터나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필요가 뭐 없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뭐 보여본 적은
없지만, 근데 내구성이 10배 좋다고 해서 이 PCCV를 구입하지는 않죠. 사실 일반적인 아이론 브레이크 디스크도 상당히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 오래 쓰고, 뭐 브레이크 패드 교환 비용이 뭐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닌가. PCB 이거 1300만 원짜리 옵션인데, 그쵸? 그런 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높은 열에서도 견디기 때문에 이제 뭐 페이드 현상이 좀 덜 일어난다. 그래서 극강의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 유용하다. 근데 뭐 그런 재료적인 특성은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극강의 주행을 할 때 필요하다. 굉장히 큰 물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무게가 가볍다는 겁니다. 무게가 이게 보통 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대충 한 7.5kg 정도 되고요. 일반적인 아이론으로 가면 뭐 15kg 정도 됩니다. 대충 질량이 절반으로 됩니다. 절반보다 보통 조금 더 가볍고요. 이거 뭐 7.5kg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거죠. 사실 경량화하기 위해서 막 뭐 500g 줄이려고 1kg 줄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이 회전하는 물체, 그것이 또 현가하다 그러면 그 질량의 차이는 매우 크죠. 이 7.5kg는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익스트림 시츄에이션에서는 이 7.5kg 완전 사기 캐릭터 1300만 원 투자할 만한 가치 충분하죠. 근데 이제 공도로에서는 사실 진가를 좀 발휘하지 못하고, 그 얘기가 왜냐하냐면 요 얘기 잠깐 2, 3분만 하고 현가 질량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 뒤쪽이 이제 진가인데, 이제 회전하는 물체는 관성 모멘트라는 값이 되고, 그 각각의 미소 질량, 이 질량을 다 회전하는 중심 축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을 가중해서 이 질량을 다 적분해서 더해줍니다. 그게 이제 관성 모멘트 값이라서 미소 질량을 거리의 제곱을 가중을 해서 이제 적분해주는 이게 관성 모멘트 값이 되고요. 이런 수식이 중요하진 않고 적분 몰라도 되고 관성 모멘트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게가 무거운 물체를 돌리려고 하면 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벼운 펜을 내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하나도 부하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뭐 10kg짜리 아령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돌리려면 굉장히 부하가 느껴지죠. 그게 바로 회전 관성 모멘트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kg짜리 봉이라고 쳐볼게요. 제가 이렇게 돌리는 건 되게 아무리 이 물체가 무거워도 그리 큰 부하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는 큰 부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10kg짜리 봉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뭐 물리적인 이런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모른다고 해도, 똑같은 질량이라고 해도 회전 축에 따라서 회전할 때 느끼는 그 부하는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미소 질량을 회전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제곱을 가중을 더서 이 미소 질량을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요렇게 하면 회전 축이 요렇게 잡히죠. 회전 축으로부터 질량 성분이 다 회전 축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R 제곱이라는 가중치 값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회전에 대한 부담이 안 되는 거고, 무거운 물체를 요렇게 돌린다고 치면 회전 축이 여기죠. 회전 축에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회전 축이 여기가 되는데, 이 축에 대해서 무거운 성분들이 보다 먼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곱이라는 가중치가 더해져서 관성 모멘트가 커집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는 무게가 무거우면 그 미소 질량이 회전 축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이 가중이 돼서 더해지기 때문에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이 질량이 무거우면 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 한 번 회전이 시작하면 그 회전을 멈추는 게 없죠. 우리가 무거운 물체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질량이 15에서 7.5로 절반으로 가벼워지면 가속할 때도 쉽고, 왜? 가볍잖아요. 라이트하니까. 감속도 쉬워집니다. 지금 뭐 적분이고 뭐 모멘트 오브 이너셜고 이런 거 몰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속이 빨라지고 감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considerable great power를 준다, shortening braking distance and maximum braking safety and great control,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오늘 영상이 이제 진가인데 현가 질량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꺼내죠. 제가 칠판을 하나 구입했어요. 약간 수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수식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된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그냥 직감으로만 이해하세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 자동차의 위쪽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자동차의 위 라지 M이라고 쳐봅시다.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휠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 노면을 접지해서 간다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노면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구간이 있는데 이걸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고 치면 타이어가 이렇게 흘러서 갈 텐데요.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순간적으로 약간 떴다가 가라앉을 거고, 빨리 가면 또 약간 떴다가 가라앉을 거고, 이 휠 타이어가 약간 이런 부분은 접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접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접지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우리는 공도로는 대부분은 거의 평탄화되어 있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접지 상태를 거의 대부분 유지합니다. 공도로에서는 우리는 다 그립 주행을 하고 있어요. 공도로에서 타이어가 날아간다고 느낀다? 약간 과속을 할 때 그 다리 건널 때 교각 연결부에서 가끔씩 타이어가 날아가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혹은 과속 방지턱을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 차 타이어가 살짝 떴을 때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게 차의 노면에 접지가 안 돼 있다가 접지가 딱 닿는 순간 그런 게 느껴지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겠죠.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접지를 잃은 그 상황, 타이어가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중에서 이걸 느끼면 비정상이고 이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가하 질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도 돼요. 근데 서킷 주행을 하는 이제 레이싱하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 현가하 질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가속도 값 G라는 것도 알고 뭐 피칭도 알고 롤링도 알고 그래서 타이어의 수직 항력이 이동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고속으로 갈 때 타이어가 뜨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현가하 질량의 진가가 얼마나 드라이버가 운전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죠. 이게 왜 나오냐면 잠깐만 또 한 30초만 얘기할게요. 서킷을 주행할 때 제가 뭐 레이싱에 대해서 조회가 없지만 분명히 레이싱에서 랩 타임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결국 이제 그립과의 싸움입니다. 그립과의 싸움이에요. 레이서 분들은 그분들이 경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알고 보면 그립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레이싱을 하는 사람이 코너를 돌 때 어떤 커브를 그리면서 도는데 그 라인을 타는 그런 라인이 알고 보면 최소한의 구심력이 필요한 라인, 최소한의 구심력이 필요한 라인이라는 것은 필요한 구심력의 그립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라인, 그래야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최대 정지 마찰 안에서 슬립이 나지 않으면서 코너를 돌 수 있는 거고, 슬립이 나지 않는 한계의 선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돌아야 그게 최대 정지 마찰, 최대의 그립 하에서 고기를 딱 타고 가는 게 어찌 보면 레이싱 선수가 이제 경험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감속을 한다든지 혹은 차가 살짝 떴다가 안착을 해서 바로 코너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진입을 해야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고 처박지 않고 돌 수 있을지 이런 걸 경험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 혹은 코너를 만났을 때 약간 브레이킹을 해서 실제 차량의 센터 오브 매스가 지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떠있기 때문에 피칭이 생기고, 피칭 때문에 앞쪽 타이어에 보다 많은 그립이 수직 항력이 확보되고 더 많이 확보된 최대 정지 마찰, 더 최대 그립 하에서 그 그립을 만들어서 코너를 돌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랩 타임을 줄인다라는 건 알고 보면 그 드라이버가 아이디얼하게 최상의 주행을 한다면 랩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립을 높이면 랩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립이 확보가 되면 더 빨리 코너를 돌 수 있으니까요. 그립이 확보가 되면 코너 진입 직전까지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립이 확보가 되고 브레이크 성능이 좋고 가속 성능이 좋고 드라이버가 아이디얼하다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립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뭐 레이싱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빨리 얘기할게. 이제 본론적으로, 자, 서킷 주행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노면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굴곡이 있고 이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그립을 잃는 영역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그립을 잃었을 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듣고 가속을 해도 안 되고 조향을 해도 안 먹죠. 수직항력이 확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 주면 안 되지. 그래서 현가하 질량이 고속 주행하는 서킷 상황에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더 간략하게 할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음 상황이에요. 자, 바로 직후에 굴곡이 있는 걸 우리가 과장해서 이렇게 약간 낭떠러지처럼 표현을 해봅시다. 그 이후에 다시 뭐 또 이렇게 올라가서 간다고 치면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있는 노면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물리적인 현상을 간단한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설명 잘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알고 보면 이 용수철은 X0만큼 압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프링이 있고, 자동차에 스프링이 있고, 그 위쪽에 무게가 누르고 있으니까 원래는 좀 압축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딱 낭떠러지를 지나는 순간, 우리 차 리프트를 들면 스프링 이렇게 열리잖아요. 딱 낭떠러지를 지나는 순간 휠 타이어는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동차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바로 떨어지는 이 바로 다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다음 상황. 요 바로 다음 상황에 우리가 힘 표시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쉽죠. 지금 이런 힘 표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휠 타이어 아래쪽, 얘는 mg만큼 힘을 받고 용수철이 x만큼 압축되어 있으니까 용수철 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kx0만큼 힘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현가상 라지 m은 아래쪽으로 mg만큼 힘을 받고 이 용수철이 위쪽으로 힘을 줄 거예요. 용수철이 위로 밀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에 의해서 위쪽으로, 벡터를 표시하는 게 낫겠네. 용수철 위쪽으로 kx0만큼 힘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보죠. 자동차는 순간적으로 이런 낭떠러지를 만나는 순간 중력 가속도 G로 떨어지고 있는데, 쭉 자유낙하하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가운데 압축되어 있던 이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차의 현가상은 위쪽으로 살짝 힘을 받고 현가하는 아래쪽으로 힘을 좀 더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G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위쪽으로 점프를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위쪽으로 살짝 우리가 점프를 하는 모습, 그걸 생각해 보세요. 현가상은 압축되어 있던 스프링이 낭떠러지를 만나는 순간 쫙 펴지면서 위쪽으로 힘을 받고, 현가하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해 가나요? 현가하는 G라는 가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약간 더 빨리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스프링이 아래쪽으로 밀어주니까 더 밀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현가상은 G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간 위쪽으로 좀 들어주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약간 위로 점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짝 위쪽으로 가속도를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G보다 살짝 늦게 떨어집니다. 상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상상해보면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래쪽 현가하 장치의 가속도는 n분의 1 mg 플러스 kx0가 되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g 플러스 n분의 mg가 됩니다. 이런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식에서 요 G의 성분은 뭐냐면, 휠 타이어 현가하가 중력 가속도로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떨어지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요만큼 더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거를 다시 써볼게요. 스몰 m분의 라지 m g. 결국 이거는 스몰 m분의 라지 m에 비례한 어떤 물리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현가하 질량의 개념입니다. 현가하가 가벼울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현가상에 비해서 현가하가 가벼워야 된다. 그러니까 현가상과 현가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왜? 스몰 m분의 라지 m이니까, 이 물리량이. 자, 결론.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받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부분은 어차피 자동차랑 상관없이 원래 떨어지는 거고, 지금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이 추가로 좀 더 압축되어 있던 스프링이 풀리면서 타이어를 바닥으로 밀어줘서 조금 더 빨리 접지되게끔 하는데 관여하는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이어의 그립을 잃었을 때 타이어가 조금 더 바닥으로 탁 찰싹하고 달라붙게끔 스프링이 풀리면서 노력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스몰 m분의 라지 m g가 되고, 요거는 스몰 m분의 라지 m에 비례하는 값이 됩니다. 이게 뭐냐? 현가하, 현가상,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하면 되냐면, 자, 휠 타이어가 요게 한 50kg 정도라고 봅시다.
현가상 라지엠이 한 500kg라고 볼게요. 왜냐하면 자동차 휠 타이어는 4개잖아요. 4개 중에 한 개는 대충 50kg라고 보고 자동차 대충 한 2톤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휠 타이어를 이렇게 한 개 세트로만 봤으니까 자동차 무게는 2톤을 4로 나눠서 현가상을 대충 500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을 때 현가 하분의 현가상은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는 50kg분의 500kg가 돼가지고 10이라는 어떤 값이 됩니다. 물리량이 어떤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휠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노면의 그립을 잃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노면에 착지하는 그 정도, 그거를 빼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짓눌려서 노면에 얼만큼 더 빨리 접근하는가에 관련된 물리량이에요. 그게 10이라는 수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kg를 경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40kg를 감량을 했어요. 현가상은 그대로 500kg. 그럼 이 물리량이 어떻게 되냐? 12.5가 됩니다. 현가하 휠 타이어를 10kg 감량했더니 휠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노면의 그립을 잃었을 때 이 스프링이 휠 타이어를 아래쪽으로 밀기가 조금 더 쉽겠죠. 상대적으로 휠 타이어가 좀 더 가벼우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휠 타이어가 착지를 할 수 있겠죠. 마치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차고 밑으로 더 빨리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12.5가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원래대로 현가하는 50kg 그대로라고 칩시다. 50kg 그대로인데 이 정도의 접지력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현가상 자동차 차대를 더 무겁게 만들면 됩니다. 자동차 차대가 더 무거우면 순간적으로 그립을 잃었을 때 스프링이 펴지면서 상대적으로 현가상이 너무 관성이 크기 때문에 현가하가 더 빨리 밀리거든요. 그때는 얼마만큼 현가상을 무겁게 해야 우리가 현가하 조금 전에 10kg 감량한 거랑 같은 정도의 효과가 나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아주 진가인데요. 요걸 600kg가 돼야 되죠. 지금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가하 10kg 감량 효과는 현가상을 여기 보면 600kg로 100kg 증량됐잖아요. 실제로 현가 자동차 바퀴가 4개잖아요. 현가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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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 총 40kg의 현가를 감량하면 현가상은 600, 600, 600, 600으로 100, 100, 100, 100이 추가돼야 됩니다. 무려 현가상 400kg 증량이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현가하를 고작 10kg 감량하는 거, 우리가 아이론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15kg짜리를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7.5kg로 고작 7.5kg 감량하는 거에게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요. 현가하 제가 비유해서 대략 10kg씩 감량을 한다고 치면 현가하, 현가상의 비율로 볼 때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대로 스틸 아이론 브레이크 디스크를 쓴다고 치면 현가상이 무려 400kg가 더 무거워져야 그 현가상의 비가 나옵니다. 차대가 엄청 무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더 향상된 노면을 얼마나 잘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타고 가는 현가하를 만들기 위해 현가상을 무겁게 하는 거는 전체 차대 공차 중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스포츠카에서는 현가하를 이렇게 7.5kg, 10kg 요 정도로 경량화하는 이 효과는 마치 현가상 차대 중량을 높이지 않고선도 굉장히 묵직한 대형 세단을 타고 가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왜? 실제로 중요한 건 현가하와 현가상의 무게 비율이니까. 그래서 마법이 되는 거죠. 마법이 됩니다. 차량의 중량을 무겁게 하지 않고선도 현가를 가볍게 함으로써 현가상은 상당히 무거운 것과 같은 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포르쉐 같은 차는 굉장히 경량화가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또 출력이 워낙 크니까 휠 타이어 세트가 뭐 21인치고 뭐 315인가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가하는 또 굉장히 거대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르쉐라는 거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정도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밸런스가 맞긴 하겠죠. 우리가 보통 요 정도 급의 차를 타는 거는 우리가 뭐 현가상의 비가 굳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립 주행을 할 때는 그냥 현가상이 무거워서 그냥 찍어 누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이나믹한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공차 중량을 가볍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차 중량을 가볍게 한다는 얘기는 피치 못하게 현가상이 가벼워지고, 고출력 차량이기 때문에 현가하는 상대적으로 좀 무겁기 때문에 현가상, 현가하의 이 비율이 매우 나빠지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써서 7.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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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kg를 감량하고, 그래야 꽤 괜찮은 현가상의 비율이 나오고
전체 공차 중량은 가볍지만 마치 무거운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휠 타이어는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노면을 추종하고 현가상은 상대적으로 컴포트, 좋은 승차감을 선사하고 포르쉐 PC12 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왜 승차감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왜 배럴 그립이 되는지 라이드 컴포트가 되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배럴 그립, 라이드 컴포트가 현가하, 현가상의 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애질리티가 왜 나오냐? 요거는 이제 현가상의 비 때문에 나온 편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가하, 그러니까 휠 타이어 세트가 라이트해지기 때문에 가군동량이 작아지고 우리 팽이를 돌릴 때 무거운 팽이는 축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팽이는 축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 좋습니다. 스포츠카는 계속 트랙에서 이렇게 조향을 해야 되는데 이 회전하는 물체가 너무 무거우면 애질리티가 떨어져요. 이 조작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물체의 가군동량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이 작아져서 그런데 그래서 애질리티가 증가한다는 표현은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는 현가하, 현가상의 무게비랑은 상관없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채널은 고품격 닥신TV입니다. 닥신TV.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포르쉐에서 그냥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엔지니어가 이거를 쓴 거죠. 이 현가상이 뭔지 알고 애질리티라는 표현이 가군동량이 이제 벡터니까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한 사람이 그 하나를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쓴 표현인지 입만 살아갖고 이렇게 멋있게 글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쉽게 설명했으면 하는 욕심이 드는데 사실 이 영상도 지금 꽤나 여러 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지쳐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PCCB가 911을 살 때 옵션이 1,300만 원인데 뭐 뽀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속과 감속에도 유리하고 현가하 질량 7.5kg 가벼워지는 것은 이 정도 차급에서 엄청난 효과이며 노면을 그만큼 잘 읽고 가고 마치 이렇게 가벼운 차인데도 대형 세단을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승차감을 선사해주고 현가하 휠 타이어는 타타타타타타닥 하면서 노면을 읽으면서 노면에 타타타타닥 붙어서 가는 상황이 됩니다. 공차 중량을 늘리지 않고선도 1,300만원 가치가 있냐? 익스트림 드라이빙 시츄에이션에서는 가치 있습니다. 공도로에서 가치 있냐? 공도로에선 사실 가치 없습니다. 공도로에선 단점도 있는데요. 가속과 감속이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라이트해져서 가속이 빨라지고 감속이 제동거리가 줄어들고 그건 다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좋죠. 연비도 좋아지고. 근데 현가하가 가벼워지면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회전 관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할 때는 약간 고급진 주행 질감은 좀 떨어집니다. 뭐 미니벨로 같은 거 타고 운전하면 되게 방정 맞잖아요. 이게 핸들도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촐랑촐랑대고 가속 감속도 좀 이렇게 빨리빨리 되고. 근데 이렇게 뭐 21인치짜리 뭐 로드 이런 거 주행하면 되게 쫙 항속 주행할 때 고급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고민했는데 영상을 찍다가 저도 약간 뽐뿌 왔거든요. 1,300만 원? 근데 이건 가치 있고 뽀대 개쩔고 뭐 포에스 가느니 차라리 PCCB를 하는 게 뭔가 진짜 매니아틱하지 않을까. 이거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거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중고 520D 한 대 값인데 단지 브레이크에 1,300만 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속 주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포르쉐를 탈 때 가감속도 저는 안 하고 서킷은 뭐 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저는 이제 항속 크루징 연비 주행도 염두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포르쉐 왜 사냐라고 하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PCCB가 단점도 되기 때문입니다. 항속 주행할 때는 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PCCB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킷 주행, 스포츠 드라이빙, 익스트림 시츄에이션에서 드라이빙 하시는 분은 PCCB 1,300만원 돈가치 개따봉입니다. 개따봉. 뭐 포에스 필요 없고 이게 진짜 개따봉. 터보는 워낙 상징성이 있어서 좀 논외지만 PCCB가 짱입니다. 뭐 포르쉐 다이내믹 쉐시 컨트롤 뭐 전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PCCB가 짱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물리량이 제일 중요하다.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 경량화가 중요하고 회전 요잉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을 줄이기 위해 무게중심의 중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고 현가, 하가, 현가, 상에 비해 그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물리량을 줄여서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생긴 거를 무슨 포르쉐 무슨 다이내믹 쉐시 컨트롤 그다음에 무슨 포르쉐 도크 벡터링 어드밴스드 어쩌고 이런 거 그런 용어에 집착하면, 제가 특정 채널을 지금 비방하는 게 아니고 딴 채널 보지도 않는데 그런 거 집착하면 약간 없어 보여요. 어떤 느낌이냐, 제가 이제 중환자실 갔을 때 제가 존경하는 호흡기내과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벤틸레이터는 그 모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 벤틸레이터 기계 환기, 이제 인공호흡기 세팅을 의사가 이제 할 때 사실은 PCMV인지 ACMV 모든지 SIMV 모든지 프레셔 서포트 모든지 바이펜 모든지 막 이런 모드가 처음에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가 뭔지를 막 처음에 공부하고 외우는데, 알고 보면 그 모드가 뭔지를 안다는 거, 그 모드를 중요시하는 거, 무슨 모드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저도 아직 제가 그렇게 엄청난 내공은 아니지만 알고 보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피지올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피지올로지에서 이렇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구현해주는 모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드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군요. 도크 벡터링, LSD, 포르쉐 TCS 다이나믹 쉐시 컨트롤, 예전에 이런 물리 현상을 아예 모르니까 무슨 TCS, ABS 이런 거를 갖고 그런 기능만 있으면 눈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오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리 특성을 좋게 하고 그 좋은 특성화에 약간 전자장비, 그런 제어하는 이런 기술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물리 특성을 좋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 신도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조물주께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하느님께서 이 지구를 7일 만에 지구야 탄생해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인가 어딘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성경 앞에 지구야 7일 만에 만들어져라 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도 그 지구가 7일 만에 만들어질 때 물리와 화학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7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이라고 해서 물리, 화학,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포항공대 김호길 총장님께서 하신 어록이 있죠. 신도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순 없지요. 지까지 이 포르쉐가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술은 약간 좀 잡기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PCCB는 익스트림 드라이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안 하니까 안 달 겁니다. 1,300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사실 현실은 되게 멋있죠.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